결국 우리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라는 그런 질문에는 답을 못해요. 이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되지? 뭐 하지? 하면서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처음으로 직장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는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영혼까지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다. 물론 월급 받으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맞죠. 하지만 그 당연한 일에 내 인생 전부를 바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40대 직장인 90% 이상이 이렇게 후회합니다. 나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 말은 나는 그냥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며 살았지 내 직업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나중에 똑같이 하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40대가 되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50대이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회사를 다니고 계신다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의 진짜 직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분명한 실마리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짚어 봅시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늘 시키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회사에서는 상사가 시키는 일만 했죠. 그 결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직장인이 되었지만 정작 스스로의 경쟁력은 없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직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사가 뭘 원하는지 그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라는 그런 질문에는 답을 못해요. 왜일까요? 사실 고민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고민으로만 끝나버리죠. 이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되지? 뭐 하지? 하면서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그냥 앉아서 기다린다고 열정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부딪혀보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그 열정도 기회도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봐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부업 강의를 들어도 좋고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자꾸 시도하고 경험하고 행동해 보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30대 후반에 회사에서 희망퇴직 부서의 발령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직장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는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부동산 경매를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때는 물건 보는 눈도 없고 그냥 낙찰이라는 그 두 글자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 3천만 원이었는데 마이너스 통장으로 땡겼어요. 그래서 충남 천안에 오래된 아파트 11채를 낙찰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 후로는 개고생이었죠. 매주 천안까지 내려가서 직접 관리하고 명도하고 수리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월급 외에 150만 원이라는 수익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했나 싶다가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짜릿했습니다. 회사가 없어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처음 느낀 거죠. 그게 계기가 되어 온라인 판매로 이어졌고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장 사업을 해라,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해라,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환경에서도 충분히 작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을 내가 이제 기존에는 그냥 직원으로 일했다면 내가 사장 마인드로, 내가 만약에 이걸 내 사업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마인드를 바꿔서 접근해 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새벽이나 저녁 시간을 내어서 강의를 한번 들어본다든지 부동산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쇼츠 강의,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강의도 좋습니다. 막상 듣고 이제 실천을 한번 해보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해서 물건을 팔아본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쇼츠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매일 글을 써서 스레드나 블로그에 남긴다든지 이처럼 자꾸 회사 밖의 일에 발을 담가보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바로 그때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우연히 신사임당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그걸 계기로 경매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막상 강의를 들으러 다니니까 그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블로그에 남겨서 정리를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 이슈되는 키워드를 제가 거기 넣어놓으면 방문자가 늘고 애드포스트 수익이 늘어나는 거였어요. 그 결과 블로그의 수익도 점점 늘기 시작을 했죠. 그러던 중 이미 경매로 여러 채를 낙찰을 받았고 돈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상가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상가는 너무 가격대가 높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굳이 오프라인으로만 장사를 하고 상가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 온라인에서도 물건을 팔 수 있고 온라인도 상가로 만들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 스마트스토어 강의를 듣고 그리고 블로그에서 배운 그 키워드 활용법을 스마트스토어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검색으로 많이 물건을 구매하거든요. 그래서 상위 노출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판매가 점점 늘기 시작했죠. 그 과정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저는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은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번 돈을 가지고 다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거창하게 계획된 게 아니었습니다. 너는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눈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하나씩 조금씩 해본 거예요. 그런 실험들이 하나씩 맞물리면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게 쌓여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절대로 회사를 관두고 무조건 창업해라 이거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회사 다니는 기간이 진짜 안전합니다. 매달 25일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올 때가 가장 좋은 시험 기회거든요. 그게 기간 동안 내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배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작은 경쟁력을 큰 경쟁력으로 확보하는 것, 그게 바로 치열한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짜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직장은 언젠가 끝나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와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회사는 우리를 평생 책임질 생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힘껏 쓰고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 내보내는 게 그게 기업의 목적인 거죠.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직장의 마인드로 같이 바라봐야 돼요. 서로 영원히 기댈 곳이 아니라 언젠가 떠날 곳. 그러니 활용할 거는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공기업에 다니면서 그걸 정말 크게 느꼈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회사 안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내 시간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구나. 그때부터 퇴근 이후에 시간을 제 것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에 오면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아니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출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근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제 다른 일에 투자를 했어요. 그 결과 불과 1년도 안 돼서 부수입만으로도 월급의 1.5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때 확실히 알았죠. 내가 어떤 직업을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서 직장에서의 태도와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회사와는 상관없는 직업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작 회사에 있는 모든 야근부터 해서 모든 시간을 회사에 다 올인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미 게임에서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지난 한 달 스케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나와의 약속, 나만의 시간을 과연 얼마나 확보를 하셨나요? 나와의 약속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돈은 절대로 함부로 쓰지 않으면서 시간은 너무 쉽게 남에게, 타인에게 줘버립니다. 한번 달력을 열어보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빼곡한데 정작 나를 위해 확보된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직업을 만드는 시간은 바로 나와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직장을 나온 지 만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종종 물어봐요. 어떻게 사냐라고요. 왜냐면 안정적인 공기업을 그만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회사 다닐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냐. 둘째는 자유롭게 일하고 너 막 쉴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사실 회사 월급보다 몇 배는 더 버는 건 아주 확실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하던 9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는커녕 하루 종일 일할 때도 있고요. 주말에도 일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매일 그 일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일만 하는데도 왜 제가 하냐면 제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는
제가 열심히 해도 결과가 저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일만 늘어나고요. 그 일이 잘못됐으면 책임만 커져요. 그리고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승진도 꼭 일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공평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부분이 더 돋보이는 게 또 그걸 일로 쳐주니까요. 그걸 인사효과를 쳐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내가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고 못하면 아무것도 없고 잘하면 잘한 만큼 보상이 나옵니다. 안정적이거나 평균적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늘 불안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왜냐면 제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자기 사업을 하면서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실력이 쌓이지 않아요. 사실 경력도 저 같은 경우에 물경력이 된 거죠. 그리고 눈치만 빨라져요. 하지만 밖에서는 다릅니다. 제가 한 만큼 전부 다 제 실력으로 돌아오고요. 실패한 것도 경험으로 돌아오고요. 그게 바로 제 경쟁력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차곡차곡 축적되면서 전부 나를 위한 성장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워라밸이라는 그 정의도 직장에 다녔을 때와 지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라밸은 일과 휴식의 균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워라밸은 회사 일과 내 일의 밸런스, 균형입니다. 물론 자기 직업을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에 워라밸은 오히려 나빠지고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쉬는 시간도 당연히 줄고요. 가족 간의 시간도 좀 없을 수 있고요. 개인 시간은 아예 없고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요. 제가 해봤잖아요. 그래서 삶이 너무 힘들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만 잘 버텨내면요, 40대 50대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여유와 자유가 생깁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회사 좋은 일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나 좋은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직원들이 대부분 일을 처리하고요. 저는 정말 생산적인 일, 이런 유튜브 촬영이나 아니면은 이커머스 좀 공부하는 거, 뭐 이런 쪽에만 시간을 씁니다. 아니면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낸다든지요.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직장을 다니는 주변 지인들에게 항상 말해요. 조금이라도 빨리 자기 직업을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요. 그게 결국 40대, 50대 이후에 워라밸을 진짜로 보장을 해주거든요. 나중에도 뭐 돈돈돈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회사에만 이렇게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돈을 버는 걸 떠나서 일이 갖는 3가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3가지 중에 내가 하는 일이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경쟁력입니다.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고 무기이거든요. 직장 안에서의 경쟁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나와도 통할 수 있는 나만의 능력, 이게 결국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커머스에 대한 기술이 있고 그 소싱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지금의 경쟁력이죠. 두 번째는 성장의 통로입니다. 승진이나 성과 같은 외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내가 되어가는 내적인 성장일 수도 있어요. 일은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나를 계속 확장시켜주고 성장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이게 저의 두 번째 일에 대한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의미와 존재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남기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세상에 나왔구나. 이런 순간이 바로 일에서 오는 진짜 보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당뇨 도시락도 만들고 친구류도 만드는데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한테 저희 브랜드가 그 사람들한테 가치 있게 쓰이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이바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가 사람들이 인지하고 구매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검색하면 나오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중에 이 3가지를 얼마나 만족하는지는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의미와 존재감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돈과 성취만 쫓으면 언젠가는 허무함이 찾아올 거예요.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지만 돈만 번다면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분명해요, 그거는. 그리고 사실 1,000만 원을 벌 때는 좋지만 2,000, 3,000, 5,000, 1억 되면 그게 그거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의미가 담긴 일을 할 때는요, 사람들은 훨씬 더 기쁘게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잠깐 시간을 내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하는 일에 진짜로 무엇을 얻고 싶은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것. 그게 바로 나만의 직업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향해 한 가지라도 직접 행동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이 채널을 통해 계속 함께 걸어가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는 작은 약속이 됩니다. 앞으로도 나의 진짜 직업을 찾아가는 여정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